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이번 한 주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만 보셔도요. 2600선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파하면서 SK 하이닉스로 외국인 순매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중 지수를 보시면 현재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오전보다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자체도 지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5% 넘는 상승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600가지가 넘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5% 상승하면서 78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현재 곡점 부근 상승폭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1120가지 종목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780선을 넘어선 모습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강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아침까지 매도였다가 현재 매수 쪽으로 포지션 바꾸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한 슈팅세 이어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주의 전략들 주식 라방에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시세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과 테마 그리고 증시 일정까지 모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는 오늘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테마 위주로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원탑 종목으로 꼽아볼지 또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주실 종목까지 모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제 출발부터 굉장히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 기분 좋은 장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풀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의 증시 뭔가 좀 아리송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의 힘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수익을 아직도 못 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계좌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중에서도 단타 종목이나 뭐 단기 수익 종목들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가이드 있는 종목들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두 손만 놓고 있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단타면 단타, 단기 수익이면 단기 수익 여러분들에게 맞는 종목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입니다. 특별히 2차 전지 관련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워낙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뭐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이제 지난주 자체적으로는 이제 봤을 땐 사실 좀 위태위태했던 뭔가 좀 변동성이 있었던 한 주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가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종식시켜 주면서 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강하게 좀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줬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승 배경의 주역은 두 가지 업종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그 한 가지가 있겠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과 혹은 자율주행 2차 전지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역들이 오늘의 시장에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테마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기술주와 성장주, 밸류체인 관련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 때 계속 말씀드렸던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지금도 못 봤다 하시면 또 내가 어긋난 시장의 방향성을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 속에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대, 코스닥은 1.5%대 약 비슷하게 상승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외국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도세를 줄여놓고 매수로 조금 더 전환을 해준 점, 이걸 조금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리송한 것 같아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강하게 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뭔가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흐름들이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시장의 방향성은 끝까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종 차트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의 차트 딱 보더라도 뭐가 더 강해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의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연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뭔가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코스피는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바닥에서 맴돌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접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코스피는 아직도 고점에 대한 이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확실하게 좀 붙어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기술주와 상장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메타나 자율주행 로봇 AI처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지금 원전주들이 또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죠. 이런 기술주와 성장주들, 이 메리트 있는 업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 주가가 너무나도 과대낙폭되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회복되지 못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골라서 포트의 분산만 잘 해놓는다면 사실상 이번 연도까지는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라이브 배틀을 포함해서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는 일정들 또 챙겨왔는데 여기에서도 관심 종목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본다면 꼭 수익을 챙겨줄 만한 그런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재밌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일부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그 훈풍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주와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고 예전부터 또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진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주식 나방만 잘 시청해 주셔도 내가 조금 내 계좌가 조금 든든하면서도 이 상승률까지 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9월 말쯤에 좀 공략을 했었던 2차 전지, 9월에도 계속해서 좀 2차 전지가 오르고 있었는데 아직 좀 저평가된 종목 저희가 원준 잡아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가격 9,490원이었거든요. 9월 23일에 진입했는데 오늘 무려 하루 만에 지금 22%의 급등이 오늘 나오면서 총 3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또 빅스 대표님께서 직접 이걸 또 잡아주셨고 앞으로 이 원준이라는 기업이 배터리와 첨단 소재 생산 좀 필요한 그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의 좀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와, 이거 좀 그대로 좀 전략 받아보셨던 분들 오늘 계좌 보시면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사실 최근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조금 잘 보셨더라면 네. 다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마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린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제약,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완전 고점을 형성해놨던 업종들만 눈에 띄게 보고 있다면 사실상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올라가더라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을 조금 꾸준히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는 이 관련되어 있는 패턴으로 우리가 교육도 한번 제가 강의도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오랫동안 견고하게 받아줬던 이 종목들의 패턴 중에 하나가 기준봉 혹은 매집봉을 만들고 이 매집봉이 기준봉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지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지구간을 찾기 전에 이 기준봉과 매집봉이 하나의 역할이 있었어요. 어떤 역할이었냐면 바로 역배열된 이평선들을 뚫어주는
그 장대 양봉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준도 이때 당시에 기준봉이 하나 매집봉과 기준봉으로 형성이 되는 이 구간들이 좀 나타나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이평선 역배열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줬고 지지 이후로부터는 1차적 상승이 오늘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지금의 이 시장마다 뭐 작년의 시장, 재작년의 시장, 뭐 그 전의 시장까지 봤을 때 현재 시장까지 쭉 이어져 온다면 매 시장마다 움직이는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역배열을 무너뜨려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로부터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집중해서 잘 보신다면 이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가 또 32.3%에 가까운 상승 수익을 또 이렇게 챙겨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하단부에 보면 원준과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오늘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상 집중을 잘 하시면 저기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뭐 단기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단타 관점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과감하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잡아드릴 종목들 꼭 시청하셔서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주식을 잘 몰라도 어떤 테마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싶을 때도 이 전략을 주식라방에서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 전략만 그대로 받아보셔도 내 계좌에 빨간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중에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지금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을 직접 빅스 대표님께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원탑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을 포함해서 오늘 히든 종목인 QR 종목까지 잡아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게요. 저희 1라운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난 한 달간 시장 대비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 이 소식이 오늘 또 2차 전지주들로부터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12월부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 이걸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부활 소식 들려졌고요. 또 이런 기대감들이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또 맞물리면서 다양하게 자율주행과 2차 전지로 많은 수급들이 오늘 유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주가도 고점 대비하면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볼 거예요. TCC 스틸과 KNS 이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TCC 스틸은 전기 주석 강판 제조업체고 오늘 거의 27% 넘게 또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KNS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배터리 가공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좀 원탑 종목으로 함께 전략까지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TCC 스틸이나 뭐 KNS 두 개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도 이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붐을 일으켰을 때 한번 이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장주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TCC 스틸도 좋지만 반대로 KNS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입니다. 네.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바닥의 관점에서 충분히 좀 오랫동안 바닥을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을 한다면 KNS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KNS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차트와 전략까지 살펴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개별 기업 간의 재료 뭐 이런 것을 이제 앵커님께서 한번 한 차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차트를 조금 봐드린다고 한다면은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 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2차 전지 관련주 대장주로 속해서 같이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TC시스텔도 이때 당시에 주가가 10,000원에 이 10,000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고점을 만들어낸 게 85,900원입니다. 무려 7만 원 이상 상승을 한 거죠. 600%에서 7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누가 봐도 이 월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 추세의 힘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파동이 한 차례 더 나와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한 상승 추세의 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만 받아주고 있는 눌림목의 구간만 형성해 놓은 상태로 2차 파동을 그려나가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소재,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밸류체인이 다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분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승 부분이 잘 나오다가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크게 눌리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수세가 계속 붙어주고 있고 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도 원활하게 잘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봉상의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세적인 월봉으로 봤을 땐 이때 당시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의 이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기준봉이 세워지면서 기존의 역배열들을 하나하나씩 저항대를 무너뜨려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보면 이때 당시 고점을 만들어내고 5일선과 11선, 21선까지 단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역배열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최근에 바닥을 한 차례 잡아주면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쁘게 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와주면서 기존에 있던 중단기 이평선 61선과 121선까지 지금 돌파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 어떤 포인트냐면 역배열을 무너뜨려주는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역배열이 정배열이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5일선과 11선, 21선 이 골든크로스에 된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TC시스텔이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차례차례 다시 고점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23% 가까운 상승, 뭐 아까 고점으로 따진다면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어디냐? 자, 최근에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죠. 그래도 3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자리는 4만 원 이상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는지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바로 공략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TC시스텔보다 KNS를 조금 더 선택을 한 건데 KNS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볼 거예요. 근데 KNS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남들 다 올라갈 때 얘는 뒤늦게 조금 나와가지고 인기 다 끝났을 때 초반 부분에 살짝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인데 아무래도 이 13,000원 라인대에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그래도 아쉽지만 이 매집에 대한 구간이 좀 강하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한 약간의 지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최근에 9월달이나 8월달에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분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TC시스텔의 분봉 시점보다 이 KNS의 분봉의 시점이 조금 더 메리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장 초반에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 차트인데 장 초반부터 들어 올려지는 양봉이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양봉들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려오는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실상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지금 오후장 들어서만이 아니라 오전장에도 상승했을 때는 강하게 들어왔지만 음봉일 때는 상대적인 매도세가 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직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 지지가 확실하게 받쳐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단타 관점으로 공략을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단기적 공략을 위한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5일선과 10일선 21선이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인 거예요. 여기에 위에 있는 61선과 121선을 완전하게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뭐 단기 스윙으로 조금 더 넓게 봐도 되고 단타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아까 18,300원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후장에서 접혀지는 이 지지 라인이 조금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었어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18,300원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18,020원대 지금 현재 시점이죠. 18,020원대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한다면 간단해요. 똑같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찾던가 아니면 오늘 고점에 대한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충분히 손절가를 놓고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 내지 4% 정도 손절가를 좀 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를 17,400원 정도로 조금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매도가를 잡을 때는 오늘 고점입니다. 오늘 고점 같은 경우는 19,700원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700원대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우리가 매도 리스크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가는 그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화면상 보시면 하단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혼자 하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좀 같이 해야 좀 마음이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왼편에 보시면 좀 반짝이 열심히 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고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들에 대한 가이드와 브리핑, 시장에 대한 가이드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수익까지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KNS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가공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까지 또 함께 가져가고요. 아래 보시면 지금 전략까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18,300원, 손절가 17,400원, 매도 목표가는 19,700원.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좀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전략 살펴주셨고요. 이 밖에도 그때그때 좀 시장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2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오늘 또 강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이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펠컨 9이 또 다시 발사가 됩니다. 최근에 오작동 문제로 미 연방항공청에서 발사 금지 조치를 내린 지 6일 만에 다시 또 발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오늘 전반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또 빅스 대표님께서는 오늘 방위산업까지 같이 좀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공략해볼 예정인데 먼저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위성 발사체 그리고 발사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12%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라크로부터 천궁2를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또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고점 부근까지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LIG 넥스원은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에요. 그쵸? 동시에 지금 뜨거운 아이돌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LIG 넥스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시장이어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하단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서 수익률을 높게 보는 그런 종목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보다는 이노스페이스를 택하도록 할게요. 네, 이노스페이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오늘도 차트와 함께 자세한 전략 살펴주시죠. 사실 13% 넘게 이노스페이스도 지금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보면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재료도 있고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송을 좀 꾸준하게 많이 보신 분들은 특정 테마마다
이 다른 테마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움직이면 저 테마도 같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메타버스랑 게임 테마, 암호화폐 테마는 같이 움직이는 세트 같은 종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은 두 개와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두 개와 같이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보고 있는 뭐 LIG 넥스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스페이스를 조금 택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이노스페이스가 우주항공주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상장된 지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노스페이스 자체가 이 시장에서 IPO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상장했을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부분은 좀 탄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상장한 이래로부터 아직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아준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볼 겁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LIG 넥스원을 좀 같이 볼 건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월봉상의 차트를 조금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워낙에 유명한 돌파와 상승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13만 원 라인을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아시겠지만 2022년도 23년도 때 그 폴란드의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보다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로 워낙 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오늘도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이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가 워낙 또 컸어요. 최근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중동의 3개국에 관련되어 있는 무기 수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25만 원대를 또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긴 좀 애매한 구간이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월봉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이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나오질 못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바라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그 눌림이 나왔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완전하게 눌렸을 때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한 20만 원대, 18만 원이나 15만 원대까지 완벽하게 눌림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리고 특정 지지 구간까지 형성되는 시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워낙 또 가벼운 몸에서 이 덩치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과 특징점이 뭐냐면 이 추세를 한번 만들어냈다면 그 추세를 쉽게 깨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또 만약 들어갔을 때 바로 눌려버린다면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만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내 마인드에, 내 심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노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아까 TCC 스틸이나 KNS를 비교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KNS도 바닥에서 바닥을 완전하게 좀 받쳐주는 지지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여러 번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도 7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한 주 일정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노스페이스의 상장 당일날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도 꾸준하게 하락이 지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좀 근접해져 있을 때 단타 관점이든 단기 스윙 관점이든 손절가를 놓고 공략을 해보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봉상의 시점을 봤을 때요. 이 종목도 사실 아까 KNS랑 분봉 차트가 굉장히 유사해요. KNS도 아까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 올려질 때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라는 점. 지금도 이 종목도 이노스페이스도 장 초반에 지금 5분봉으로만 보고 있지만 이 양봉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들어 올려질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눌릴 때마다 어때요? 눌릴 때마다 거래량이 뭐 크게 실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수급 주체가 이 차트 안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나왔던 눌림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이건 분봉상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 역배열이 형성이 되다가 지금 이 역배열을 무너뜨려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현재가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18,700원대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18,500원대까지 지금 보면 최근에 지지가 나와주면서 18,500원대는 지지를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18,500원대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담아보시되 내가 만약에 손절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5% 정도인 17,500원대 손절을 권해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목표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19,700원이나 19,500원대에는 한 번쯤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고점이 돌파가 된다. 이 사실 그러면 오늘 차트가 고점이 되는 순간 오늘 차트가 뭐 상한가나 고점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된다면 저는 상한가도 충분히 갈 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지켜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두 개의 재료가 있지만 두 개는 세트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2부에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종목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라운드 우주항공 관련 테마에서 살펴봤고요. 이노스페이스를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래 보시면 가격 전략 나가고 있죠. 저희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할 예정이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또 리스크 관리로 매도까지 포지션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전략대로만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내 계좌가 든든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라방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종목과 전략들 공개해드리고 있죠. 종목과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그날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원탑 종목 꼽아드리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오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봐야겠다. 금방 방향성이 잡히실 거고요. QR 종목으로 저희가 하나씩 더 공개해드리면서 상승률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매일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표만 보셔도요. 10월에 오늘입니다. 이 넥스트칩 저희가 자율주행 테마 관련해서 공략했었는데 오늘 상승률이 무려 54%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원준의 경우에도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32% 넘는 상승률 도달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눌릴 때도 시장이 잘 갈 때도 그때그때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저희가 전략까지 모두 잡아서 이렇게나 든든한 상승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나방반 잘 시청해 주셔도 이 모든 상승률까지 모두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QR코드 나갈 때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살펴보시면 32.32% 상승, 이렇게 시원한 상승률 보이시죠? 원준 저희가 13,000원대 초반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무려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32% 상승률 가져가셨고요. 넥스트칩의 경우에도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잡아드렸었는데 오늘까지 상승률을 모두 살펴보면 6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나 든든한 종목 하나 내 계좌에 있으면 다른 종목들이 다 내려도 좀 든든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모두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약 15분 안에 좀 빠르게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번 주 증시 일정 살펴보면서 어떤 증시 일정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고 QR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증시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증시에는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여기에 대한 이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월요일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인데요. 오늘 이제 이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이 움직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재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 발사가 바로 오늘 현지 시간 이 새벽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지난번에 한 차례 실패를 하고 이 발사 시도가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 발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실 이 팔콘 9 발사가 자체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뭐 크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발사 자체가 하나의 재료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요일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먼저 사실 시장의 배경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3분기의 실적들이 2분기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 실적주들 한 번쯤 살펴보고 실적이 정말로 좋게 나온 업종들이나 테마들이 있다면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한 번쯤은 공략해 볼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9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쉬지만 수요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국내 증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직접 이 관련되어 있는 일정으로 인해서 한 차례 라이콤으로 또 수익을 챙겨봤는데 오늘도 아직 라이콤 대비해서 후발주자들도 챙겨왔기 때문에 내가 라이콤의 수익을 못 봤다면 후발주자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국내의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있는 관련주와 일정과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본다면 이게 대형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좀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막 악재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기업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기대감과 이 실망감이에요. 가장 큰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주가가 반영이 되는데 처음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상대적 저점 대비했을 때 눌림목 대비했을 때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이 됐었죠. 근데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통해서 뭐가 작용됐어요? 실망감으로 작용됐어요. 이 실망감과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음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대감이 더 큰 기대감이 작용되어야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들이 사실 좋진 않아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년도 흐린 상태라고 합니다. 목표가,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반기 메모리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면서 내년 예상 실적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50조 미달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19거래일째 팔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8월달과 9월달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도 팔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손절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대한 유동성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내가 삼성전자를 단기간에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통한 편단가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2022년도부터 26년도 때까지 전반적인 매출의 이 HBM의 매출을 좀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본다면 아무래도 하향 조정이 계속 됐겠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개월 전 같은 경우는 84조를 유지를 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81조까지 조금 소폭 하향된 지점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3조에서 11조로 하향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것처럼 지금 실적이 하향 조정됐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매수세는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봐드리자면 메가터치 관련된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반도체 이슈 그리고 2차 전지의 개별 이슈까지 있었죠. 두 개의 이슈가 모두 다 겹쳐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메가터치 같은 종목은 제가 일전에 주식 나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아마 이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만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메가터치는 변동성은 좀 있지만 확실하게 그만큼 수익도 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 근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못 사시죠? 자, 매수 시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인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반도체는 우리가 아까 수익률표에서도 보셨듯이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차트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다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이 상승 구간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공략 시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들고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일봉상 차트를 보는 부분과 이 주봉이나 월봉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의 관점이나 사실 굉장히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오늘 봤던 이런 고점을 형성해놨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눌림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3차 상승이 나온 이후로 완벽하게 눌려주는 시점과 바닥이 눌림의 지지 구간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지지가 완벽하게 받아지고 있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쉽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다음
크게 보는 대시세 관점에서의 파동을 또 한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야 되지만 수익을 좀 크게도 보고 싶으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 통신망으로 오신다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테마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팍스 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잠시 뒤에 QR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교육도 진행해 주시면서 이번 주 일정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이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이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스캔해서 들어오시고요. 한 가지 테마가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오늘 방송 이후에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바로 QR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QR 종목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오늘 QR 종목은 사실 아까 전에 오늘 이제 1부에서부터 계속 봤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천궁 2호를 지금 수출하는 관련 이 이슈가 시장에서 너무나도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공략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QR 종목 공개를 할 건데요.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천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천궁 2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광 센서나 광 계측기기 생산 공급 업체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008년 이후 국내 방산업체에게 광섬유 관성 센서를 공급하면서 1순위 협력사업소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저랑 같이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광 센서라는 자체만 보더라도 그 기업이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팍스의 방송을 하면서 공략한 횟수로 따진다면 이 종목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은 좀 좋은 결과까지도 안겨주셨었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도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우주항공 이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7일 오늘 발사가 될 예정이에요. 일주 전에 오작동으로 발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태가 좀 발생이 됐는데 로켓 2단부 지구에 재진입이 없어서 승인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켓 발사 자체가 뭐 시장에 큰 수혜를 안겨다 주진 않겠지만 기술력에 대한 개발 속도에 따른 수혜는 또 충분히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거는 부가적인 재료인 것 같아요. 이 방위산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제 또 한반도에 또 그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분단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방위산업체들의 주가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사흘 만에 오물풍선 부양을 또 재개를 했습니다. 올해 25번째 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 이슈로 방위산업에 대한 주가들도 또 올라갈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사실상 지금 방위산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이거인 것 같아요. 미리 또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천궁 2호 이라크에 3.7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출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이어서 중동 주요 3개국의 국가에 K 방공망 벨트를 완성하게 됐다는 시장의 평가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방위 산업체들의 주가가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만 보고 있지만 뒤돌아서 열심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LG 넥슨도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것도 보시는 분들이 오늘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또 굉장히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수혜주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차트를 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차트를 좀 본다면 자, 이 종목, 이 차트 안에서만요. 우리가 한 3번, 4번 정도 공략을 했어요. 제가 22년도, 23년도에도 공략을 했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잡으면 나 수익 여기 있다 가져가라 할 정도로 튀어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때 당시 보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상승폭이 굉장히 균일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리를 잡아주면 돌파가 시작이 될 때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여러 번 또 챙겨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이때 당시도 보니까 어때요? 지지가 잘 받쳐주니까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또
고점이 되니까 눌리고 자, 이 종목도 이번에 또 저점 받아줬죠. 저점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끼를 잘 안다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박스권 중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재료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중단에서도 들어가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은 제가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오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방위산업 관련 QR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